다음은 할리 데이비슨 뉴 모델이죠. 스포스터 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공랭 엔진의 스포스터를 유로 5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유로 5 배출 규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와 유럽 시장에는 올해부터 이제 전개가 되지 않고 있죠. 스포스터. 그러던 지난 7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딱 0시에 할리 데이비슨이 스포스터를 다시 공개했다 라고 해서 관심 있게 딱 봤는데 이게 순행 스포스터였고 모델명은 스포스터 S로 출시가 됐죠. 네. 많은 부분들이 그 기존의 스포스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때 저는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게 14일 12시라고 해서 저는 같이 그러니까 12시인가? 낮 12시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인가? 해서 그때 일하고 있었나?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에서 공개했던 그 제목 From Evolution to Revolution 이 영상에 일주일 됐는데 조회수가 45만 회네요. 45만에 관심이 높네. 관심도가 높네. 장난 아니죠. 사실은 브랜드에서 발표한 영상, 브랜드 오피셜 영상이 이 정도로 바이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네요. 팬아메리카 때 생각하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엄청나요, 진짜로. 이원 맥그레거 때문이에요? 에? 그 전에 저희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서 바로 또 뉴스를 발행했죠. 유튜브랑 저 인스타그램 통해서 카드 뉴스를 발행했는데 제가 또 투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신형 스포츠스터 S 갖고 싶다. 일단 대기. 총 939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939 많이 명이 해주셨고, 참여해주셨네요. 네. 갖고 싶다가 52%, 52%가 갖고 싶다. 일단 대기가 48%로 네. 지금 경쟁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일단 대기였어요. 출구 조사는 일단 대기였는데 이게 끝까지 까보니까 갖고 싶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참여해주세요. 네. 진짜 관심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역시 스포스터에 대한 팬덤이 팬덤이 있다. 스포스터 어떤 모델이죠?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는 사실 할리 데이비슨의 뭐라 그래야 될까?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할리 데이비슨을 처음 입문하시거나 관심을 갖는 모델들도 스포스터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성도 굉장히 깊고요. 이번에도 공개하면서 강조했던 게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크루저가 이제 무겁고 뭐 이제 전형적인 그런 쭉 뻗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가볍고 경쾌하게 즐기는 스포츠 크루저라는 컨셉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지난 에볼루션까지 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체가 좀 더 작고 가벼우니까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관심 갖고 보는 모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실상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뭔가 스포츠성을 굉장히 강조한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48, 아이언 883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그 스포스터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만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터가 붙어서 ER. 네. 하는 사람 스포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장했던 이 1957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럽 브랜드들의 슈퍼바이크들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네. 네. 그 이후에 그 69년도를 기점으로 혼다의 CB750이 딱 등장하면서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시기가 할리 데이비슨에게는 그 고난의 행군
이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 내에 그 심지어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굴러먹은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굴러먹은 차입니다. 그러네요. 역사가 무려 57년부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혹은 우리 이뮤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게 더 맞겠네요. 그 할리 데이비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할리로서 가장 가깝게 바라보게 되는 첫사랑이기도 하거든요. 스포스터는. 그리고 스포스터는 전형성이라는 걸 사실 별로 갖고 있질 않았어요. 기본적인 스포스터라는 이 원형에서 출발해서 이걸 가지고 더트 트랙 레이서처럼 아예 앞바퀴 뒷바퀴를 전부 깍두기로 바꾸고 포크를 늘리고 해서 실제로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들도 있었고 이것으로 그 이블 크니블 그 전설적인 스턴트 라이더 이 아저씨가 이거 타고선 또 날아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온몸으로 다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망토의 별 있는 그렇죠. 토이스토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심지어 스포스터는 커스텀 베이스로서 너무나 자유롭게 뭔가 변형할 수 있는 차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스터를 개발해놓은 차퍼 프론트를 끝까지 빼놓고 뭐 이렇게 잡고 달린다거나 재패니스 차퍼 같은 뭐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것들도 다 예전에 이 70년대 혹은 60년대의 히피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 그 영화 이름 뭐지? 이지라이더. 아, 이지라이더에서 차퍼 바이크 타고 쭉. 네, 그때 이지라이더에 나왔던 그 폰다 아저씨는 그 캡틴 아메리카 재킷, 미국 성조기가 딱 등에 있는 가죽 재킷 딱 입고 달리고 선글라스 이렇게 생긴 그 스포스터인가요? 스포스터였을 겁니다. 어쨌든 스포스터가 갖고 있는 장점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사이클의 형태, 리어 서스펜션, 프론트 포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차기 때문에 이걸 자유롭게 튜닝하고 해서 이 시기에 사실상 그 아메리칸 커스텀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크루저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커스텀하는 모터사이클인 것처럼 정형화된 것도 사실은 스포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왜? 스포스터는 그 당시에서 그 가장 엔트리 모델로서 항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엔트리 모델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누구나 제일 먼저 손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모델이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스포스터, 저는 정말 스포스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스포스터 S에 대한 주요 스펙 조건희 기자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 영상에 아마 한글 자막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서 네. 우리 그 더모토 최용준 편집장님이 최근에 또 저거 영상 대응하셨으니까 그거 모토톡스. 네, 모토톡 그 영상 잠깐만 나 오른쪽 여기 에서 할 테니까 이제 그 영상은 일단 그거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번에 신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앞서서 올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패밀리가 있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에. 그런데 이제 장르로서 구분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팬아메리카가 어드벤처 투어링이라는 장르를 할리 데이비슨에서 담당하고 만들었다면 지금 스포스터 S는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팬아메리카에 얹어졌던 수랭 레볼루션 맥스 1250cc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121마력, 최대 토크는 127Nm입니다. 세 가지 라이딩 모드, 스포츠, 레인, 로드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추가되고 트랙션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코너링 ABS, 코너링 강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이 전자장비로 채택됩니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오, 비싸지네.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 비싸질 것 같아. 이것만 들어도 비싸지네.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지. 엔진이 지금 순행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그 출력이 바뀌고 성형이 바뀌는데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라이더 안전성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이제 현대의 2021년도, 22년도 이제 미래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자장비가 당연해질 네. 거라고 봐요. 그렇다. 사실 뭐 전자 편의 장비 좀 더 말씀드리면 LED 헤드라이트, TFT 원형계 기반, 음흠. 4인치지만 그리고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사실 뭐야? 이게 약간 지금 그거부터 보지 않아요? 전 최근에 출시하면 그거부터 봐요. 되나 안 되나? 맞아. 그 요즘에 저는 사실 옛날 라이더니까 그 퀵시프트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요즘 라이더들은 퀵시프트가 있고 없고부터 보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도 퀵시프트를 안 쓰게 해요. 근데 일단은 그게 있고 네. 없고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 할리 데이비스는 이 미래를 위한 신모델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췄다. 설계 특징부터 조금 더 먼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면 펜아메리카처럼 모노코크 프레임, 그러니까 엔진을 중심으로 앞뒤로 뻗게 되는 엔진을 그냥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주목되는 게 그 하이 마운트 배기겠죠. 두 가닥으로 어쨌든 V2니까 두 가닥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로 엎어지는데 위에 업스타일 머플러라고 네네. 흔히들 얘기하는 그 머플러가 있고 프런트에는 프리로드 조절식 돌입식 포크 43mm 포크가 채택되고 네, 프론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싱글 디스크 레디얼 마운트의 4피스톤 캘리퍼 사양이고 리어는 싱글 피스톤 사양입니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전반적인 차체 구조는. 사실은 그 리어샥의 경우에는 피기백 타입으로 싱글이죠. 네. 그것도 프리로드 조절식. 네. 개인적으로는 스포스터라고 하면은 듀얼 코일 스프링. 맞습니다. 양쪽으로 네.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설정이죠, 가장. 그게 안 보여서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예, 뭐 네. 디자인 부터 어떠셨어요, 디자인? 사실 저희가 투표했던 것도 디자인에 대한 조금 그런 얘기였긴 했거든요. 근데 반응들을 보면 이것도 디자인 딱 양분돼요. 디자인 좋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나만 와 저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커스텀 안 해도 바로바로 타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과 스포스터의 팬들의 경우에는 이 변화의 자체를 사실상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그 뭐 할리 데이비슨과 스포스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할리 데이비슨에서 신모델이 나왔는데 오 내가 보기에 되게 멋있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디자인 자체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디자인만 딱 봤을 때 그냥 다 저거 하고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꽤 그럴싸해요. 옆에서 봤을 때 특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그 연료 탱크 디자인이랑 그 아래 V2인 엔진의 그 부분을 딱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할리 데이비슨 V2인 스포스터로 만든 그 플랫 트래커 느낌도 딱 나고.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할리 데이비슨 다 그 소프트힐 패밀리 중에서 판매량과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모델들이 펫밥류가 사실 인기가 있다고 하니 그런 룩을 조금 더 많이 연출하려고 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볼드한 느낌들을 좋아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묵직해 보이고 네. 그 머슬 느낌 딱 나고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괜찮지 않아요? 멋있는데? 이게 그 정확하게는 아마도 그 스포스터 48부터였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시기에도 펫밥이라는 모델이 존재했었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48에서 그 프론트 타이어가 굉장히 두터운 사실은 이렇게 마운트하면 안 될 것 같은 수준의 큰 타이어를 프론트에 장착을 해놓은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그저 이전에는 없었던 그 수요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볼드한 이미지, 강하고 뭔가 멋진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맞죠. 앞에 딱 등장했는데 이런 느낌이라서. 그치. 아 플렉스네. 네. 금목걸이 딱 차고 금목걸이 이렇게 꺼내고 그런 모델들이 인기가 있었던 게 그 이 프론트가 두꺼워진 모델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던 거죠. 이를테면 원래는 할리 데이비슨 라인업에서 프론트가 가장 두꺼웠던 모델은 제가 기억을 했을 때는 그 팻보이. 팻보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육중한 이미지 하나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그랬던 게 팻타이어, 프론트 팻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었고 그 계보를 잇는 느낌이에요. 그게 할리 데이비슨의 누적된 판매나 그 경향, 소비자들 경향, 선호도에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네. 엔진이 공랭에서 이제 수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능은 뭐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 뭐 2배 정도라고 출력만 놓고 보면, 최고 출력만 놓고 보면 더 업그레이드 됐죠. 성능으로 보면, 동력 성능으로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스포츠성이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의 절대 마력수 자체는 거의 네. 거의 2배 가까이 맞습니다. 커졌네요. 최대 토크는 뭐 127Nm고 초크가 발현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지긴 했지만 뭐 성능 수치로 보면은 훨씬 더 그것만 보면 수치만 보면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페나메리카보다 최고 출력이 30마력 줄었거든요. 30마력이나 그러니까 스포츠 장르잖아요. 지금 새로 배정한 게 네. 스포츠 장르의 모터사이클을 150마력에서 30마력이나 줄였어야 했을까라는 거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저는. 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레볼루션 맥스 이번에는 레볼루션 맥스 1250T라고 해서 이제 엔진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크.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 조사를 다 해놨지만 압축비가 줄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네, 압축비를 줄였어요. 그리고 최고 마력이 발생하는 회전 수도 1,500rpm이 줄었고요. 그리고 뭐 토크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지점도 750rpm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저회전 영역에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 전형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엔진을 디튠 혹은 모디파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엔진 회전 수가 줄어든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엔진 영역도 그만큼 낮춰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영역대 7,500rpm 안에서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수랭으로 엔진이 변경이 되면서 출력은 굉장히 높아졌으나 결국에는 그 펜아메리카에 적용됐던 거와 비교해 본다면 좀 더 성향 자체를 좀 더 편하게 일상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대로 디튠해 놨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게 그렇다고 해서 6000rpm, 7500rpm이 고회전인 건 낮은 RPM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뭐 121마력으로 줄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줄였는데도 여전히 높다는 게 이게 좀 의문인 거죠. 네. 의문스럽죠. 네. 네. 의문스러워요. 그러하네요. 그죠? 네.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 할리 데이비슨에 관심이 없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관심이 생겨서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포스터 라인업과 지금 스포스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료 탱크는 11.8리터예요. 48의 피넛 탱크는 7.9리터였죠. 어허.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12.5리터짜리가 있었죠. 아이언 1200이나 로드스터. 그 중간에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확보를 하면서 디자인은 또 예쁘게 뺐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프런트가 160에 70에 17인치고요. 두 번 확인했죠. 리어에 180에 70에 16인치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48이 130에 90에 16인치고 리어가 150에 80에 16인치예요. 오 멋있겠네. 그런데 펫밥이 앞에가 150에 80에 16인치예요. 그 뚱뚱했다고 생각했던 네. 햇밥도 그러면 어떻게 봐봐 멋있게 앞바퀴 빡 이렇게 멋있겠네. 와 진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무게는 가장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218kg. 스포츠터 중에 가장 가벼워요. 가장 가벼웠던 48이 247kg이었거든요. 그런데 순행 엔진이면은 무거울 텐데 더 이거는 프레임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프레임 방식 설계에서. 그래서 228kg이고 전장은 가장 길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길었던 국내엔 출시하지 않았던 1200 커스텀이 2225mm였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터 신형 S는 2265mm입니다. 또 시트고는 좀 높은 편입니다. 아이언 1200이 735mm였고 로드스터가 785mm였는데 신형 스포츠터 S는 753mm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조금 높은 편이네. 확실히 높은 편이에요. 장르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저거 취향을 따르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전형성을 생각해 보면 롱 앤 로우가 네. 기본 전제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그 전형성을 따른다. 전형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스포츠터 S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 기존의 스포츠터에서 라이더들이 좋아했던 요소들을 조합했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툼한 프론트 타이어와. 타이어와 네. 또 로드스터에서 봤던 약간 그 트래커 같은 느낌, 업스타일 머플러, 긴 네.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조합하지 않았을까? 로드스터가 원래 업스타일이었나요? 아니요, 업스타일은 아닌데 아니었고 그 약간 이제 상체가 숙여지는 XR 1200 그런 룩이 있죠.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XR 750 이제 플랫트랙 레이서였던 그 스포츠터를 기반으로 개발했던 그 플랫트랙 레이서의 전설 XR 750에서 디자인 콘셉트를 차용을 해갖고 지금 현재 스포츠터 S의 리어 디자인이 그렇게 완성이 됐죠. 네. 업스타일 머플러도 마찬가지고 뒤쪽이 잘려 있고 되게 짧고 아하. 네. 시트가 플랫한 플랫하고. 것까지도. 네. 이거 뒤에만 보면은 그 FTR 인디언 모터사이클 FTR 그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그게 이라서 그래요. 네. 그 플랫트랙 레이서 레이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비슷하네요. 이게. 근데 그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플랫트랙 레이서 XR750의 디자인 콘셉트를 이어받았던 직접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했었던 XR1200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인기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좀 멋있던데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분위기상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급진적인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 할리 데이비슨의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들이 바라봤을 때는 XR1200 같은 차는 저걸 왜 무슨 할리 데이비슨이 저렇게 생겼어? 이치나 할리 데이비슨. 네. 그 그거였죠. 약간 그 좀 더 그 크루저 네. 대형 크루저의 멋을 공유했던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이 플랫 트래커 룩에 이런 네이키드 건- 바이크였으니까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코닉한 스포츠터의 아이코닉했던 그 모습이 단면인 거죠. 이번에 스포츠터 S에다 그 적용한 리어 디자인에. 근데 이거 진짜로 어떻습니까 두 분? 사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포츠터를 좋아했고 스포츠터
첫사랑이라고 밝혀 마지 않는 이 분이시고 사실 이제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하는 조건희 기자의 입장으로서 또 궁금해요. 이 모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할리 데이비슨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그렇게 한번 전제를 깔아봅시다. 할리 데이비슨은 스포스터 S를 스포츠 카테고리로 넣었죠. 만들었어요. 스포츠 카테고리에 지금 스포스터 신설된 카테고리. 신설한 첫 번째 타자라는 거죠. 스포스터 S가. 일단 우리가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21년에 네, 들어오면서 할리 데이비슨이 자사의 장르를 이제 구분 지은 네. 방법인 거죠. 원래는 그 할리 데이비슨은 항상 패밀리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일 패밀리, 다이나 패밀리, 스포스터 패밀리, 그리고 투어링 패밀리 이렇게 네. 갔죠. 그다음 CVO가 또 있었고. 네. 근데 이들을 우와 해서 촥 하고 원래는 왜요? 왜 그랬어요? 그 다이나를 폐지를 했죠. 네. 다이나 폐지가 일단 첫 번째였는데 다이나 폐지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엔진을 새로 그러니까 미러키8으로 엔진과 프레임 전반을 새 시대를 위해서 딱 개발을 해놨는데 기존의 트윈캠 엔진을 사용하는 그 다이나 계열을 같이 운영을 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그때 이제 요크에 있었던 다이나 공장을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폐지를 시킨 거거든요. 공장이 따로 있는데 그걸 그래서- 폐지하면서까지 폐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이나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트윈캠 엔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엔 엔진을 각각의 엔진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좀 안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 만들었던 미러케이 그 사실은 그게 원래는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러시모어 뭐 이렇게 해갖고선 사실은 진행이 된 거였는데 현재 소프트웨일 라인업들이 갖춰놓은 그 셰시 구조 그리고 엔진의 배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소프트웨일 패밀리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모델이 너무 많아졌고 많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로 쪼개서 분산시키거나 서로 다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한 모델도 사실 많았어요. 그쵸. 네. 모두 소프트웨일 패밀리나 다름없는데 맞습니다. 모델이 너무 많으니까 소프트웨일은 이만하고 스포츠는 요만큼이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그 모터사이클의 장르적 특성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존의 패밀리를 버리고 장르를 쪼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크루저, 투어링, 그리고 어드벤처 투어링의 펜아메리카, 스포츠의 이번에 스포스터 S로 총 4개의 카테고리가 그럼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상 그 기존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보통 나누는 형식의 그런 분류법이랑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문법으로 해석하게 된 거라고 네. 볼 수도 있죠. 기존에는 사실 할리 데이비슨을 배우려면 스포스터는 뭐지? 다이나는 뭐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할리 데이비슨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열내면서 얘기하시면 또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네.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유로 5 시대에 공랭 못 만들어요? 정말로? 진짜로 솔직하게 못 만들었냐는 거죠. 새 시대를 위한 그 자, 그러면은 인디언의 치프는 공랭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배기량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BMW도 R80 만들었잖아요. 공랭 엔진으로. R1250 엔진도 유지하고 있고 공랭 엔진도.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건희 기자님이 치프 얘기를 해주셨지만 치프는 그 배기량이 큰 공랭 엔진이기 때문에 제작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높아요. 3천만 원대가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신형 치프가 3,200부터 시작인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작은 배기량. 그러니까 스포스터는 원래 할리 데이비슨 전체 라인업에서 엔트리 클래스를 담당을 계속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층이 다가가기 쉬운 가격대의 모델이어야 했어요. 했죠. 하지만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모터사이클을 개발하면서 전자제어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공랭 치프랑 비슷해지는 수준은 아닌가요? 비슷하진 않지. 그렇게 예상돼요. 펜아메리카 생각하면 네. 3천만 원까지는 안 근접할 넘을 거예요. 것이라고 보지만 음. 2천만 원 중반대? 중반 정도.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스포스터 패밀리에 있었던 스포스터를 상정해 두고 이 지금 스포스터 S를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얘를 이 스포스터 S를 스포스터 S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젊은 이로서 자랑이네. 얘기를 하면 뭐 제 친구들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진 않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소비를 안 하는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아이폰 쓰고 다 애플워치 타고 다니고 다 명품관 가가지고 다 못 산다고 해도 그 하나씩 다 사기 위해서 지갑 하나씩 사고. 네, 일하는 세대라고요. 욜로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카푸어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가 매력적인 차가 있고 뭐 대상이 있으면 기꺼이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불하는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치는 뭘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역사를 젊은 세대가 탐구 안 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어떤 거에 관심 생기면 탐구를 하는 세대지 누가 이거 멋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비하지 않아요. 근본이 뭔지 찾아보는 세대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더 그런 건데 아니 그 할리 데이비슨이 왜 아메리칸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지연 하견 혈연을 따지고 있냐고요. 왜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그 어데 데이비스십니까 이거 왜 하고 있냐고요. 내도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완 맥그리거가 나와서 그거 왜 하고 있냐고. 그 공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출시되고 영상 나온 다음에 유튜브에서 분명히 예전에 다이나가 폐지됐을 때도 그 반발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개를 봤는데 스포스터는 결국엔 스포스터라는 원형 안에서 그 파생들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인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자 흥분하지 말고 그 심지어는 이거는 그 스포스터로서 파생되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건 그 새로 만들어진 레볼루션 1250 엔진의 파생되는 그 변형이 응. 그 여러 가지 타입들 중에 하나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괜찮네요. 네, 그렇게 간 거죠. 근데 물론 거기다 스포스터란 이름을 써서 계속 나는 하는 거 거기에다가 아니야? 스포스터라는 이름 썼다라는 게 정말 납득이 아니라 좀 그 싫어요. 그러니까 다들 납득하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싫어. 그 감성을 공유해서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자체로 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 타이어가 그 이번에 던롭에서 새로 개발한 타이어래요. 네, 던롭에서 503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타이어고 그 새로운 신기술을 써서 굉장히 접지력도 높고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은 타이어래요. 아 그래 이번에도 뭐 트랙에서 하고 하더라고요. 서킷에서. 타이어의 무게도 굉장히 두껍고 무겁게 생긴 거에 비하면 타이어의 무게도 굉장히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던롭사에서 발표한 이것은 순전히 스포스터 S를 위해서 개발해 놓은 타이어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할리 데이비슨 타이어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굴려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운동 성능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영상에서 서킷 타는 게 나왔는데 코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껐덕껐덕 하던데요 차가 헛떡 넘어가던데.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스펙상에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제가 되게 납득이 좀 어려웠던 건 프론트 서스펜션의 그 트래블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네, 되게 충격적으로 짧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타이어 무게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아하. 봐요. 이 휠의 하중을 그 영향을 사실은 받았을 서스펜션 그러니까 그 스프링 아래 하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전반적으로 이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실제로 여기 사용되고 있는 43mm 프리로드 조절식 도리식 포크 이것은 틀림없는 쇼와의 물건입니다. 네, 틀림없는 쇼와의 물건이고 뒤에 피기백 타입의 그 리어 샥도 당연히 쇼와의 물건입니다. 그 43mm 프리로드 조절식 도리식 포크 혼다 모터사이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CB650R. 네, 그 정도 클래스예요. 사실 그거 되게 좋은 거기는 하거든요. 이전에는 슈퍼바이크에 쓰던 수준이니까. 하지만 무게가 228kg다. 그럼 쇼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발표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론트 브레이크가 싱글이라는 거. 아하.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봤고 세팅을 죽이게 해놨나 보죠. 머플러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저쪽 반대편이 안 보였기 때문에 더 저거 그냥 엑시얼 타입인 건 아닌가 하고 되게 걱정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하이 스펙 레디얼 마운트. 네 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스포티한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긴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로만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전 민망하게 열불 내면서 얘기했는데 전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과거에 참패했던 모델들이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다른 않아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스포스터를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스포스터는 48이에요. 핸들링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스포스터랑은 전혀 달라요. 그치.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 근데 정말 잘 팔렸어요. 그거 멋있잖아. 앞에 딱 볼륨감 앞바퀴부터 딱 있고, 팔다리 쫙 뻗고.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너링을 하듯이 타면 이대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벗어지거든요. 벗어나거든 이렇게. 그치. 코너 돌 때마다 약간 네. 긁히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스터 S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제 취향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자들이 좋아하면은 망한다. 네. 아주 오래된 속설. 네. 근데 기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나? 찬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열내고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에서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그 헤리티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냐라는 게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맞지. 그냥 눈 얘 가리고 아웅이었어요.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지. 저는 사실 이번에 스포스터 S를 보고 인디언의 스카우트 걔가 딱 떠오르지. 떠오르죠. 네. 사실 직접 경쟁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스카우트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스포스터 S는 뒤에는 FTR이고 앞에는 바버예요. 스카우트 바버. 네. 어. 그렇게 보면 되게 그리고- 재밌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죠. 그리고 묘한 조합이다. 대략적인 스펙에서도 스포스터 S가 역시 신모델이라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또 약간 웃긴 게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을 잡으려는 전략인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그 젊은
그거를 하는 시장을 뺏어오려고 사실 인디언 스카우트가 나왔던 모델이고 그래서 조금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뺏겼다고 지금 스포스터 S를 할리 데이비슨이 또 했다고 그러면 그럼 뭐 하는 아니 근데 실제로 인디언 스카우트나 스카우트 바버 유저들은 사실 스카우트의 그 엔진 자체에 뭔가 순행 엔진에 화끈하게 돌아가는 이런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출력을 즐기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을 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전의 스포스터나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클래식한 엔진의 맛이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정말 클래식한 맛이어서 사실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있는 스포스터 S 같은 경우에는 순행 엔진도 장착을 했고 사실 더 화끈하게 돌아가는 엔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에서는 얘가 더 낫네요. 스카우트는 101마력인데 얘는 121마력이고 더 낮은 데서 터져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스카우트가 97.7Nm인데 스포스터 127Nm예요.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엄청 스포티하겠네요. 빨라. 심지어 무게도 30kg 가까이 차요. 아 그래서 지금 30mm씩 더 두껍거든요 타이어가 네. 앞뒤가. 그래서 이 높아진 출력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꺼운 타이어를 달았나 보다. 직발 머신 되는. 그러네. 거 아니야? 그러네. 스포츠가 코너 도는 것만이 아니니까. 그리고 머슬카. 휠베이스. 와! 그렇지, 그럴 수 예. 있어. 휠베이스도 길어, 스포스터 길어. S가 훨씬 짧아요. 뭐가요? 스카우트보다. 스카우트보다 짧아요. 짧아요. 네. 어, 이게 5cm면 굉장히 많이 짧은 거거든요. 그러네. 무게도 26kg나 가볍네. 그러니까 무게가 30kg 가까이 가볍다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스포티하네. 스카우트에 비하면. 그럼 네. 장난 아닌데? 정찰자보다 빠르네. 와. 진짜 근데 아마도 여기서 큰 문제점이 되는 건 가격일 거예요. 가격 아니 인디언 모터사이클 비싸요. 이거 2,190만 원이잖아요. 인디언 스카우트 지금. 네. 근데 스포스터 S는 2,500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 2,600. 이거는 또 작두 타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기존의 스포스터랑 현재 페나메리카 가격들을 그 출시했던 가격들을 딱딱딱딱 때려서 해외 가격에서 분포도랑 때리면, 네.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을 탁탁탁탁탁 계산해봐서 딱 스프레드를 해보면 2,500에서 600 정도? 가 예상이 된다. 됩니다. 네. 미니멈이고요. 미니멈. 맥시멈으로는 전 2,800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2,800에서 3,000 사이 정도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너무 정없고 2,500, 600 선에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그 엔트리 클래스, 그러니까 유럽 시장 내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특히나 이제 유럽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독일 이런 쪽에서는 스포스터 라인업이 크루저 시장,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이게 그 할리 데이비슨을 좀 더 젊은이들에게 태우려면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쪽에서도 최대한 억제한 가격으로 그 라이더들을 유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883이 있었던 것처럼 좀 배기량이 낮은 모델이 나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모델이 그렇게 2,500, 600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2,100만 원, 2,000만 원대 초반이나 1,000만 원대 후반에 잡힐 배기량이 조금 더 낮은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원래 애쉬 당초에 레볼루션 맥스 엔진은 1250하고 975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네네. 그 계획상으로는 이 같은 베이스의 엔진을 가지고 배기량을 달리게 하는 것은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스포스터의 그 이전 세대의 스포스터였던 에볼루션 엔진들도 883과 1200이 공존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 위에만 바꾸면 됐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 밑에 그 엔진 유닛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쓰고 내부에 이제 실린더만 다 바꾸고 피스톤 바꾸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뭐 975가 나온다면 그러면 조금 더 그 접근성 높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접근성이 높고 네. 조금 더 기존의 스포스터 같은 느낌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포스터가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폐지되고 신규 스포스터가 출발할 때 저는 975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나메리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접근성 높은 걸로 시작했어야 된다고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잘 되겠죠?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막 엄청 열불토해서 약간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펫밥, 야 이건 이 가격에 펫밥 같은 간지를 펫밥보다 더 큰 타이어로 간지를 뽑아낼 수 있어. 같은 접근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죠?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괜찮네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스포스터의 팬으로서 이전 에볼루션에 대한 그 기억을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싹 다 지워버리는 느낌이 상당히 불쾌해요. 할리 데이비슨 보고 있나? 기억할게. 아니 그 이번 프로모션 영상을 봐도 57년도부터 시작됐던 아이언 헤드에 대한 이야기는 꽤 비중 있게 다루고 그 이후에 파생되었던 시리즈들에 대해서 싹 보여주고 넘어가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에볼루션에 대한 이 에볼루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현역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반구 없이 그냥 근데 또 해외 시장에서는 화가 에볼루션이 난다. 팔리고도 있으니까 화가 난다. 네, 에볼루션 남은 거 팔아야 되니까. 그치.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근데 없어졌지. 유럽이랑 우리나라만 그렇지 미국 시장은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니까 뭐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냥 근데 그 느낌도 그 솔직히 어떤 좀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마지막으로 팔 것 같았으면 파이널 에디션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명예의 에볼루션 전당. 스포스터 에보 시절에 그 스포스터에게 대한 경의를 탁 표해주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에? 그렇게 해갖고선 그때 나왔던 디자인이 만약에 요번 스포스터 S의 탱크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계승이 딱 되잖아. 계승을 안 하려고 한 거죠. 계승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아. 단절을 하려고 한 것인가? 근데 그럴 거면 왜 역사 얘기하기? 근데 왜 이름은 왜 다시 이거 쓰냐고. 그왜 스코틀랜드 왜 갔냐고. 한 줄 평하고 끝내시죠. 네,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먼저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한 줄 평. 굿바이 투 에보. 네. 나이스 투 미트 유 레볼루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튼 뭐 레볼루션 혁명적인 엔진 기대합니다. 잘 되겠죠. 조건희 기자는요? 어대하십니까? 의대 데이비슨입니까? 한 줄 평 하셔야죠. 아 저는 그 고 김광석 가수의 그 이등병 편지 나오는 마지막 그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이런 앞날에 대해서 두 눈을 감아봐. 그게 네 미래야. 돌을 힘차게 던져봐. 아 그래.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 자기네 사장 이름도 왜 똑바로 안 불러요 미국 애들은? 미국이니까 미국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이잖아. 요헨자이츠잖아요. 걔네들 그 사람은 저기 독일 출신이니까. 네. 근데 왜 자꾸 요켄 거리냐는 거죠. 그것도 공식 영상에서.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거기 나오는 빌 데이비슨, 야 니네 그 저기 윌리 G 데이비슨 형아가 그 암울했던 그 할리 데이비슨의 고난의 행군의 시절에 바이크 그냥 그때 XLCR 카페레이서 만들어가지고서 막 하고 AMF에서 다시 사갖고 와서 AMF 딱 떼면서 막 하던 그런 기계가 있던 형님이신데 맞아요. 그 빌 데이비스는 가가지고 그 코티지 가가지고선 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C04와 할리 데이비슨의 뉴 모델 스포스터 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C04는 사실 그 도심형 스쿠터로 이제 전기
전기 스쿠터 시대에 대한 어떤 BMW의 제시로 보이고 스포스터 역시 사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할리 데이비슨의 신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뭐 출시하면 신모델. 네네 신모델로 이제 리뷰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